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저의 얘기는 아니고요. 김승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그 영상을 제가 최근에 여러 개를 봤어요. 김승우 회장님이 예전에는 김승우 회장님을 그렇게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잘 모르기도 했고, 스노폭스라는 브랜드가 외국에서, 미국에서 거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하게 하고 계시지만 잘 몰랐는데, 이게 한국에 매장을 여시는 걸 보고 제가 그 매장에 가서 도시락 가게죠. 도시락 가게 가서 밥을 한번 먹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김승우 회장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차저차 제 패친이 또 이제 그분이 교수님으로 활동하실 때 거기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외식 경영자 과정이라는 거를 이제 어느 대학교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진짜 되게 진정성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 확고해졌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부자들이 뭔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성공이 정말 운 때문에 성공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집안이 원래 좋아가지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그 성공의 과정들을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도 잘 모르면서 이래서 성공했을 거다라고 자기 혼자 축축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강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색안경을 끼고 봤던 건데, 왜냐면 제가 여러 개의 강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와닿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좋은 책을 만났을 때 그런 감흥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김승우 회장님의 그 강의 영상들을 몇 개를 찾아서 연달아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감명 깊게 본 거는 이거예요. 일단 제가 처음에 봤던 영상이 사장 인터뷰 1조 사업 가치 부를 이룬 생각의 비밀, 뭐 이것도 봤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는 사실 전혀 별로였고요. 제가 감명 깊게 본 거는 부자만 알고 있는 돈의 속성 5가지. 이제 이 김승우 회장님은 사실 되게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흙수저 출신이죠, 소위 말하는. 그래서 뼈저린 가난도 이제 경험을 해봤고,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면서 같이 따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사업을 총 한 7번을 다 망했대요, 연속으로. 그리고 딱 한 번 성공한 게 스노우폭스였던 거예요. 근데 스노우폭스를 성공시킨 지 뭐 한 1조 억대 규모인데 그걸 성공시킨 지 한 13년 정도가 걸린 거라고 합니다. 13년. 그 전까지는 계속 다 실패 계속해서 실패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계속 돈도 없는데 돈이 그렇게 많냐, 부잣집 자식 아니냐, 누가 돈 대준 거 아니냐, 처갓집에 돈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했는데 어떻게 7번이나 계속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대요. 의심의 질문이죠. 근데 이제 김승우 회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해야지라는 관점을 갖고선 쓰러져도 일어나면은 사업의 관점으로, 사업가의 관점으로 보면은 할 게 천지에 깔려 있대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고려내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거든요. 당장 뭐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집중해서 월 500 정도의 순이익을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해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는 저도 별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월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액수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구조예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거는 뭐 딴 얘기니까 차지하고, 김승우 회장님의 이제 돈에 대한 얘기 중에 제가 와닿았던 것들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사업가의 관점으로 일단 이 답변부터 할게요. 예. 사업가의 관점으로 보면 할 게 무진장 많다 해서 지금 얘기가 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돈에 대한 5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뭐 쉽게 한마디로만 얘기해 볼게요. 그걸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돈을 인격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린아이한테 잘해야지 부모가 오듯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데 써야 된다. 그래야지 돈이 다시 돌아온다. 좋은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돈은 이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몰려야지만 또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 순서대로 크는 게 아니라 2의 n승으로 커진대요. 제곱으로 2, 4, 6, 8, 10 뭐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도시락 체인점을 뭐 처음에 이제 뭐 한 100개 이렇게 할 때까지는 굉장히 그게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걸리고 그랬는데 뭐 3,000개까지 할 때는 자기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그 순식간에 그렇게 늘어나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면서도 제가 되게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돈을 버는 능력, 그리고 돈을 모으는 능력, 그리고 돈을 키우는 능력, 이 돈을 지키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공격만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돈을 버는 능력은 있어요. 돈을 버는 능력. 뭐 한 달에 뭐 유튜브로 그 구독자 한 2만 명 가지고 6천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능력은 저는 제 스스로도 이제 굉장한 자신감이 있죠. 확신이 있어요. 한 2달 하면은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2달 정도 달리면은 월 500, 최소 500 정도, 그러니까 직원을 1-2명 정도 뽑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자신이 있어요. 만들어 왔고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넘긴 평화체어도 사실 그게 3달 만에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돈을 이제 많이 벌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이 친구는 한 달에 최소,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최소 이제 제품 마진만 따지면은, 제품 판매 마진만 따지면은 모르긴 몰라도 한 달에 한 500 이상은 최소한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선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친구한테 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는 너무 쉬운 게임이에요. 왜냐면 밥만 먹고 20년 동안 그 짓만 해왔어요. 못할래 못할 수가 없다. 아무튼 간에 김승호 회장님의 얘기를 계속 해야지 왜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냐.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그 능력들 있잖아요. 돈을 버는 능력만 있었지 돈을 모으는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처음에 이제 스쿠터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이제 집을 하나 사둔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 재산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 사둔 것들, 물건들 엄청 많아요. 그렇죠? 다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사는 걸 워낙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 자체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던 거예요. 어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어저께 제가 이 돈의 비밀에 대한 김승호 회장님이 부자만 알고 있는 돈의 속성 5가지라는 영상을 보고 아마 제 인생은 이제 바뀔 겁니다. 정말로 크게 바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 영상이. 이 내용은 정말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편화된 정보를 통해서 들었을 수는 있어요.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말 진정성 있게 잘 되라는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주는 사람은 김승호 회장님이 저는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분도 이 영상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부잣집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로. 그 대대로 이제 돈을 벌어온 부잣집, 재벌가,
이런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를 김승우 회장님 영상으로 공짜로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진정성이에요. 진짜 제가 유튜브 모든 영상을 통틀어서 특히 자기계발과 재테크 뭐 이런 돈 관련해서 경제 관련된 모든 영상 중에서 한 개 영상만 딱 꼽으라면은 저는 이 영상 뽑습니다. 진짜. 제가 유튜브에서 만약에 모든 영상 중에 한 개만 제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영상 꼽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데는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도 이분의 영상을 옛날에도 봤고 그랬지만 별로 감을 못 느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진전성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오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잘 나갈 때 그때 뭔 소리야?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냥 다 눈 가리고 귀 막고 그냥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게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나이를 먹으면서 온갖 경험들을 하면서 깨달으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왜 큰 돈을 모으지 못했을까? 100억 이상의 몇 억밖에 모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도 잘 벌었었는데. 근데 여기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그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서 얘기한 건데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절에 가면은 이렇게 큰 돌로 만든 물이 떨어지는 거를 받아놓는 그런 대야 같은 게 있어요. 돌로 만든. 그거를 제가 만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버는 족족 많이 벌었지만 그냥 그거를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디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힘을 갖지 않아. 뭔가 계속 사업에 재투자하고, 저는 무조건 재투자가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뭔가 돈을 벌었으면은 재투자해가지고 사업을 뭔가 가속화시키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바로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 돈을, 번 돈의 반을 떼가지고 모아놨어야 돼요. 그걸 와이프한테 주든지, 저금을 하든지,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돈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쓸 수 없는 돈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투자도 아니에요. 진짜 그냥 적금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돈에 계속 모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자신감에 차가지고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벌면 되지, 또 벌면 되지.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랬던 거죠. 그게 저는 조금 제 인생을 조금 돌아봤을 때 그렇게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왜 모으지 못했을까? 큰 돈을 한 100억 정도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김승우 회장님의 이 영상을 정말 귀담아 듣고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행에 옮겼다면은 저는 지금 정말 빌딩 몇 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그만큼 중요한 영상이에요. 정말 어떻게 저는 이런 말씀을 그렇게 담담하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선의로서 베풀 수가 있는지 정말 감동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분은 없어요. 정말 제가 이런 사업가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김승우 회장님 말고 조단위 사업 하시는 분들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재벌들도 좀 많이 만났었어요. 재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5, 60개를 갖고 있어요. 빌딩을. 근데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씀 뭔지 아세요? 적을 만들지 마라. 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부동산 부자가 했던 얘기는 열심히 기도해라. 이딴 소리나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소리밖에 할 수가 없냐. 그러냐면은 왜 그분들은 영에서 읽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서 정말. 그냥 다 가진 재산,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단위 사업을 한다고 다 똑같은 사업가가, 조단위 사업을 한다고 다 똑같은 사업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메모리가 가득 차가지고 끊어졌네요. 정말 이 영상은 제가 여태까지 본 모든 영화, 뭐 다 통틀어서 영상 중에서
그리고 내가 들은 여태까지의 모든 메시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의 것으로 만들어서, 너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예, 나중에 성공해서 밥 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밥 사고 싶어요. 밥이 뭐야, 정말. 예, 43분이나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청중들이랑 질문을 주고받는 증문즉답 시간도 있어요. 엄청납니다. 내용이.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들었던 말 중에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똑같은 실수, 이분들 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과정을 0에서부터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7번이나 망해 보셨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사장에 대해서 너무나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직원이 뭐 한 10명, 막 이렇게 5명부터 보통 넘어가기 시작하면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해요. 좋은 회사. 그래서 복지에 막 신경을 씁니다. 막 직원한테 좋은 수입차 제공하고. 예,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그 얘기를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예. 좋은 회사 생색내고 마치 대기업의 복지를 따라가려고 하고, 예. 뭔가 이렇게 모은 다음에 나중에 정말 그게 가족이올지언정, 이제 김성호 회장님은 가족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아직 그렇게 커지기 전에, 정말 돈이 힘이 엄청 쌓이기 전까지 그렇게 얘네들을 계속 분산시켜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 베풀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중에 더 커진 다음에 더 크게 베푸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이 의견은 찬반이 갈릴 수 있지만, 저는 사업가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100% 정답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원들을 잘해주고 싶다 그래도 굉장히 현명하게 계산해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베풀어야 돼요. 알뜰하게 베풀어야 돼요. 예, 저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예, 정말로 법인카드도 막 주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 자체가 크지가 않고 이 회사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머지않아서 떠나게 되는 악순환 구조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복지에 신경 쓰지 마세요. 복지가 안 좋아서 직장을 나갈 사람이면은 분명히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 복지를 맞춰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예, 일단 그 자기의 그런 큰 그릇에다가 물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게 넘쳐 흐르면서 그 넘치는 걸로 이제 직원들이든 가족들이든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든.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김승호 회장님 말씀이에요. 예.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저처럼, 지금 제 41살이거든요. 제가 뭐 가진 거 다 해봤자 한 몇 억이 되지가 않아요. 예. 5억 미만인 거예요. 5억 미만. 예, 그것도 뭐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돈을 진짜 잘 벌었고 계속해서 그랬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정도 버는 능력에 비해서는 정말 진짜 모으지 못한 거예요. 전혀 모으지 못한 거예요. 완전 마이너스인 거죠. 완전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정말 돈을 모으고 이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능력, 그리고 그 돈을 불리는 능력. 근데 저는 되게 다행스럽게 제 와이프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구두쇠예요. 제가 이제 A한테, 제 와이프죠. 예,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돈을 주면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거의. 예. 저는 그게 제가 갖고 있지 그 능력이 없지만, 그 김승호 회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와이프한테 줘야 된다. 부동산은 무조건 와이프한테 줘야 된다. 부동산을 사서 와이프한테 주자. 돈 벌어서 부동산을 사서 와이프한테 주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조던 피터슨의 말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데, 이게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 그 인생도 굉장히 멋있는 거다. 남자로서 한 명의 여자를 행복하게 하고 한 가정을 부양하고 희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그 인생도 크게 뭐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멋있는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조던 피터슨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한 여자한테 올인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렇게 들쑤시지 않고, 그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자세라고 이제 조던 피터슨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여자한테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그 남자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굉장히 멋있는 거다. 남자로서.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김승우 회장님 말씀에도 동의해요. 그래서 무조건 부동산 명의는 와이프 명의로 하고, 돈을 벌면은 번 돈의 반 정도는 떼서 이제 와이프한테 줘야 된다. 대신에 그 얘기는 해야죠. 이 돈은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돈을 키워가지고 계속 점점 키워가지고 나중에 뭐 더 좋은 사업을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부인한테 와이프한테 준 돈만이 번 돈이다 라고 이제 김승우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업에다 계속 재투자 버는 좋죠. 직원들 뽑고 그러면서 직원들 이제 복지 여건, 근무 여건도 좋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랬기 때문에 돈을 못 모은 거예요. 사업이라는 거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가 있거든요. 항상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는 에어비앤비 사업을 처음으로 망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전까지 망해본 적이 없어요. 늘 하는 족족 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면서 크게 망하면서 한 4억 정도를 빚을 졌죠. 뭐 투자자 2억, 제 2억 해가지고 투자자 형은 뭐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 갚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남한테 빌린 돈, 이게 투자의 어떤 뭐든 간에 남의 돈은 다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갚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으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 형은 저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피차 다 내 돈 잃은 것도 알고 다 똑같이 피해를 봤다는 걸 다 아니까 그 형은 굉장히 천사죠, 천사.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억을 날렸는데 저한테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저는 갖고 있어요. 그 김승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와이프한테 준 돈만이 번 돈이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정말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직원들한테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그리고 주변 분 부모님한테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조금만 미루세요. 조금씩 좀 현명하게, 저처럼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과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분배를 빨리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김승우 회장님의 말을 빌려서. 너무 빠른 분배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크게 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김승우 회장님이 한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좋은 직원, 좋은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는 질문을 이제 김승우 회장님한테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김승우 회장님은 좋은 직원은 뽑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좋은 직원들,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은 어디든 금방 이동을 한대요. 운이 좋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 직장에 와서 일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좋은 직원들은 어디 가도 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금방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품성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품성이 좋은 사람을,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계속 나의 가치관과 비슷한 사람을 뽑아서 쭉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동의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러려고
사람들의 성품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도 예, 제 성격이 워낙 급해가지고 많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예, 많은 실수. 최근에도 실수를 한번 했죠. 예.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이 김승우 회장님의 이 영상은 여러분 정말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한 10번 보세요. 저도 계속 볼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날 때, 그리고 뭔가 제가 돈을 쓰고 싶을 때 항상 보면은 여러분 그 돈이 다시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릴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거 있잖아요.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어댑터가 있어요. 와이파이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랑 연동할 수 있는. 그게 고작 35,000원 밖에 안 하는데 그거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사로 그게 새 제품이 한 54,000원 정도 해요. 근데 한 19,000원을 아끼시겠다고 되게 나이 드신 어르신이 오셔서 사가셨습니다. 예, 단지 19,000원 아끼려고. 놀랍지 않나요? 예, 19,000원이면 사실 왔다 갔다 차비하 그러면은 고작 한 10,000원 정도 아낀 걸 거예요. 멀리서 오셨어요. 예, 사실 아드님 걸 대신 사러 오신 건데, 예, 제가 철딱선이 없는 아들 녀석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아버님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예.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작은 돈, 제 옛날 같은 마인드였으면 저 이런 거 한 35,000원 몇십만원, 제가 지금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을 파니까 일주일 만에 한 1,500만원이 모였어요. 안 쓰는 물건. 그만큼 제 지금 자전거, 저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자전거들, 그리고 자전거 관련된 용품들, 제가 5년 동안 사이트 방치해 놓으면서 거들떠도 안 봤던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돈은 그냥 상품에 불과하다. 예, 뭔가 교환의 도구고 사업을 위한 수단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했는데 좀 더 애정을 갖고 돈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뒤통수를 진짜 햄머로 예, 한 20대 가격당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정말로 돈에 대한 그런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자세나 관점과 생각과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나는 평생 그냥 돈이나 힘들게 계속 벌면서 예,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근데 김승우 회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진짜. 예, 저는 이 영상 이후로 저는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아, 다행이다. 나 이제 부자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 일단 다행히 운이 좋게도 돈 버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가지고 정말 부자로 예, 정말 자유롭게 이제 돈을 버는 거에 급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김성우 회장님이 부자가 뭐냐,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어야 부자냐 이런 질문에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르면 부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부자다. 얼마를 벌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저도 예, 그런 부자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요. 함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성장해 나가는 거 예, 많이 늙었지만 예, 그렇지만 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지금 깨달음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제 채널을 보면서 같이 부자가 되자고요. 예, 아무튼 예,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제 영상 안 보시더라도 김승우 회장님의 영상은 무조건 지금 저는 다른 영상도 제가 이제 다 찾아가지고 다 볼 거예요. 예, 유튜브에 떠다니는 모든 김승우 회장님의 영상을 다 볼 겁니다. 예, 그리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날 거예요. 예, 해가지고 영상을 일단 다 보고선 만날 겁니다. 예, 그래서 영상에서 듣지 못한 얘기들을 질문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좋은 멘토가 생긴 것 같아요, 김승우 회장님. 예,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김승우 회장님을 멘토로 정신적, 예, 사업적 멘토로 모시고 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분을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부자들 수도 없이 만나봤는데 다 허당이었거든요. 진짜 허당이었어요, 허당. 예, 아무것도 배울 게 없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부자가 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부자였어요. 근데 대부분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없어요. 실패 잘 몰라.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도 힘들었다. 물론 자기도 인정한다.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 그런 건 인정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돈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제로 금리로. 그런 사람들한테 배울 게 진짜 없습니다. 근데 김승호 회장님한테는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업을 하면서 이 업종 불문하고 김승호 회장님도 얘기하시는데 다 동일한 그런 패턴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고민들이 다 비슷합니다. 사장들의 모든 고민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김승호 회장님의 영상을 저처럼 다 찾아서 보세요. 근데 바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들을 저의 언어로 약간씩 더 쉽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 김승호 회장님한테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른답니다. 하는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 말씀하셨어요.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교육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들이. 예. 물론 저도 이제 그 사업자 파트너한테 투자를 받을 때 교육을 했어요. 한 달 반 정도를 투자에 대한 거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그 회사 가치 평가하는 것부터 밸류에이션부터 그리고 지분 희석에 대한 거, 지분 투자 시 뭐 배당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 달 한 반 정도 스터디를 엄청 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 강의 그리고 유료 강의 다 봤어요. 그거를 다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레벨을 맞춰야 되니까. 왜냐면 저만 알고 얘가 모르면은 이건 사기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다 알려줬었어요. 예. 아무튼 간에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런 것도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를 모르고서는 투자는 받지도 하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예. 아무튼 간에 여러분 말이 길었는데 다 공부를 한 상태로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투자도 받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